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성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분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성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 중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의하는 성 중독이란 끊고자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상태.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가 이어지는 거. 또 이런 거를 이제 뭐 성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속해서 성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끊고자 원하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성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중독자들의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중독들은 사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중독들은 굉장히 큰 범주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 뿌리나 아니면 뭐 그 과정이나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 주변의 가족들 힘들게 한다던가, 내면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 간다던가, 사회적인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신과의 관계가 점점 뭐 끊어져 간다던가 옅어져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중독마다 또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앞서 영상들에서 일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중독은 또 일중독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중독은 또 성중독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그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뭐 알코올이나 마약, 또 행위 중독과 또 물질 중독의 또 차이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중독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중독에 대한 이 패턴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책 중에서는 그 마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라는 약간 기독교 서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가 성중독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골프 선수 누구죠? 타이거 우즈, 그런 사람들도 성중독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또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신이 이거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찝찝함을 넘어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끊어보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요. 처음에. 그죠? 다짐을 해요. 근데 이 다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버덕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또 찝찝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다시 또 이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 뭐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절제했는데 이제 30일, 뭐 60일, 뭐 60일까지 가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한 30일 이렇게 절제하다 보면 이제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이 문제에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퍼덕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책하고, 그러다 이제 우울함이 점점 더해져요. 그리고 뭔가 그 능력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들. 왜냐하면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있으니까 관계 맺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친밀감이 떨어지고, 뭔가 일 처리에 집중들이 점점 더 안 되고,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이제 그냥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정서적으로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서로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딱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생각을 해요. 얼굴은 쳐다보는데 싱글싱글하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알잖아요. 이게 직감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부와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내 내면에서 그런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글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정서적인 그 괴리감들이 점차 벌어지게 되고, 또 스스로 그것이 느껴져서 이제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업무 능력도 감소하고, 또 조직 안에서의 생활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함과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성중독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울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가 좌절하면 요번에 안 됐구나. 또 열심히 하다 노력하면 또 안 되면 또 안 됐구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난 안 되나 보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통이 너무 크다. 너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 가운데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매일매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조금 절제할 때는 내가 살 것 같다가 넘어지면 다시 지옥으로, 다시 지옥으로. 예전에 그 이제 후원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회복의 과정들을 쭉 겪어 가시다 보면 아마 후원자들 이렇게 뭐 저희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후원자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후원자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 어쨌든 저도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를 도와줬던. 그때 한 외국인 후원자였어요. 제가 영어는 뭐 잘 못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후원자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신의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회복을 할 때 회복을 치고 나가면 이제 회복의 그 노선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주가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쭉 올라가다 약간 또 뭐 넘어지고 약간 미스할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가고, 넘어지지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회복의 기조가 쫙쫙쫙쫙 이렇게 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회복의 기조가 아니라 이제 망가져가는 과정도 사실 이거를 거꾸로만 하면 됩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하는데 싶다가 조금 열심히 하는 싶다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다가 툭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떨어지시듯 툭툭툭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바닥을 쳤을 때는 정말 그 마음에 한 가지 마음밖에 남지 않아요. 죽고 싶다. 죽어야 끝난다. 이 우울함이 마음을 확 뒤덮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지 몰라요. 이후에 이게 이제 뭐하고 또 결부가 되냐면 이제 신에 대한 그 관점과 또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또 그러니까 종교가 없더라도 좀 종교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신에 있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무속신앙이든 뭐든 어쨌든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이 나를 벌할 거다, 아니면 신이 나를 이제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인데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신이 나를 벌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다가 시험을 하나 망쳤으면 내가 재발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또 뭐 건강히 다리가 좀 이렇게 뭐 부러졌어요. 사고가 나서. 그러면 신이 내게 벌하셔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생각의 강박에 자기를 몰아넣게 됩니다. 나중 돼서는 그 신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과 또 사회적인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들로 인해서 약간 점점 겉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세계가 점점 이렇게 좀 망가져가고 그 내면이 무너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쯤 들었을 때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잘 이렇게 선용하고, 또는 결혼 전에는 뭐 이렇게 좀 관계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스터베이션이나 포르노 뭐 그런 거 꼭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더라도 잘 살아가는, 또 이제 한동안 넘어지더라도 뭐 생활하는데 또 죄책감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덮어놓다가도 이제 결국에서는 그 불안과 초조,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신체적으로 오는 이 우울함이 이제 왔을 때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자 원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들. 이제 이 성중독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일단 부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특히 매매나 업소를 가는 사람들 또는 불륜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걸렸을 때, 그 남자든 여자든 걸렸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예, 일단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뭐 남편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두려움, 또 이 사람을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아니면 이제 못 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두려움, 또 원함,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우자는 보통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그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착해요.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막 감시하는 거예요. 핸드폰 막 검사하고, 그리고 막 그 빈 시간대를 막 추적하고, 그리고 추궁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비위들을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이 부분, 그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루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이 부분에서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이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이제 같이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따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려서 그 배우자가 망가지게 되고 자녀도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의 그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남자는 중독자, 아내는 그 의존된 사람, 그리고 자녀들은 방치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역기능의 패턴에 빠져 있어요. 요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약간 정서적인 소외감들이 있게 되죠. 또 하나, 그 직장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들이 점점 떨어져요. 당연히 집중을 못하니까, 당연히 120%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80, 70, 50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알아요. 사장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더 챙길 수 있는데 못하고, 집중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더 잘 나가고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외에 그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당연히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방에서 포르노 보는 거, 자유행위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업소 가는 거, 불륜하는 거, 뭐 성적인 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마음에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들도 좀 소원해지게 됩니다. 요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불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이제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좀 좋은 거, 비싼 거 사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예. 거짓말 같지만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또 이제 막 채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전화 같은 거 이제 뭐 폰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막 주는 거예요. 뭐 전화 요금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줌으로써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매매업소 같은 경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점점 더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일괄적으로 뭐 몇백만 원, 뭐 예를 들어 주점 같은 데 가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쓰고 카드를 긁고 오고. 그래서 TV나 뉴스 같은 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뭐 그 단란주점 뭐 이런데 주점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제 술을 몇백만 원어치 이제 카드 결제하는 게 들켰다.
몇 번씩 그랬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그런 재정에서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들이 많이 봤고, 특히 싱글들은 이거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배우자들이 좀 돈을 통제를 해주니까 찔끔찔끔 쓰게 되고, 이제 안 되면 정말 그 극단적인 막 부부싸움이라도 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좀 통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독이니까 아예 통제는 안 되죠. 뭐 뺏으거나 훔치거나 어떻게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반면에 싱글들은 이제 이거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막 사채도 쓰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그러니까 고치고 싶고 낫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요. 이제 그 노력하려고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중독처럼 성중독에도 금단이 있습니다.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워요. 그리고 막 이제 그 성가신 마음들, 그 마음의 그 욕정들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그 짜증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뭐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면 막 좀 찝찝하고 급급하고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급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소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해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들더라도 참다 결국은 가게 되는 게, 또 하게 되는 게, 또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성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성중독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의식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저는 전혀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면서 이제 당시에 그 뭐 천리안 이런 거였나요? 거기서 이제 수영복 입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와, 이런 세상이 있나 막 이런 생각 한 거죠. 옛날에 막 잡지 세대인데 그런 걸 봤는데, 보고 나면 그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고 뭐 이렇게 얘들 마스터베이션 하잖아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수치심과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또 제가 또 뭐 신을 이렇게 신 앞에서 좀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니까 엄청 울었어요. 근데 꼭 뭐 어떤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무기력하고 축 처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뭔가 공부나 관계들을 맺는 게 좀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쫙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덜컥하고 또 다시 넘어져요. 뭐 그때는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딱 넘어지면 또 괴로운 거예요. 쭉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다 또 좀 괜찮아지다가 또 넘어지고, 좀 괜찮아진 듯 싶다가 넘어지고. 그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 멍청한 녀석, 병신 같은 녀석,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라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우울증이 이제 생겨요. 이제 그 막 무기력하고 우울하니까 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는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돼요. 이제 그 주변의 관계들이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저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책감 가지고 맨날 씨름하는 것 때문에 잘 관계를 챙기지 못해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일하는 능력들이 점점 더 이제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일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더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너무나 이제 고통을 겪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미친 사람처럼 좀 내가 절제를 한다 싶으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밝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발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진짜 모든 것들, 세상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정말 그 어둡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죠. 그러다 점점 더 동굴 속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나중 돼서는 좀 포르노나 마스터베이션을 좀 끊고 싶었는데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죄책감이 크니까 나중 돼서는 막 집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막 이렇게 짜장면 끓여 먹고
이렇게 짜파게티 막 이런 거 끓여 먹고, 그리고 막 이제 포르노는 지겨우니까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막 그냥 꼭 이렇게 꼭 야한 거 아니더라도 뭐 약간 폭력적인 거, 좀 공포스러운 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죄책감들을 막 덮었어요. 그래서 막 케이블 TV 보고 막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다 나중 돼서는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철바닥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이제 겪다 보니까 나중 돼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지 끊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많은 고민들 했고, 많은 씨름들 했고, 많은 책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어떤 회복대의 과정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이제 바르실레에 그 했던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셔서 등업 조건이 30일 정도 회복의 일기를 이렇게 쓰면 이제 등업이 딱 되는데, 거기에 가면 그 회복 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쓴 회복 일기. 거기에 제가 거기에 고군분투했던 그때 썼던 그 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얼마나 내가 죽고 싶었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뭐 자존감의 부분들, 뭐 그 외에 뭐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지만, 어쨌든 메인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썼던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위로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중독이 그러면 없는 사람들, 성 중독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성 중독인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삶에 대해서, 또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삶에 대해서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이게 인생에 많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 잘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냅니다. 참으려면 참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그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으면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좀 비유가 좀 그러네요. 그 뭐랄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좀 정확하겠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좋아서 먹는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마시다가 안 먹으면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또 막 몸에 금단들이 와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구매해서 아니면 구해서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참을 수 있습니다. 성에 있어서도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르노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막 한 100일 이상, 막 6개월 이상 참는 거에 대해 상상이 안 되죠. 또 그 이제 효율적으로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제 효율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도 않아요. 뭐 한두 번 뭐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낭비하고 쓰지 않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잘 않고, 또 여기 공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요. 뭐 배우자 또는 뭐 직장, 또 친구들이 나의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제 내가 그걸 하더라도 뭐 정서적으로 나와 내 속의 사람이 이제 괴리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반대로 하면은 사실 성중독자의 삶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영화들이 있어요. 예, 이게 성중독의 긴 게, 제가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전공 파트고, 예, 또 이 부분에 많은 고민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성중독에 대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따로 영상을 좀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한 4편 되거든요. 4편 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문제들이라는 그 재생 목록 안에 이 성중독 다음 파트로 바로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쉐임. 그러니까 성중독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중독을 다룬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그 사람들이 했던 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망해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근데 어떤 영화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꼭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성중독의 그 파괴적인 부분들을 좀 잘 그려내는 영화들, 수작인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 가운데 혼자서 잘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성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후원자들이 여러 있었어요. 계속해서 후원자들을 구했고, 또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서는 못 간다는 게 지론이에요. 혼자서 못 갑니다. 혼자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카페에 가입하셔 등록 조건을 완료하시면 함께 할 수 있고, 또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멘토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은 맨 앞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보셔서 쭉 따라가시는 게 제일 그 교육적인 효과에 극대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일중독은 아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들어주면 이렇게 좀 자기가 아니었던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이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차분히 봐가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 당신이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